한국세무사회 세무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경희 회장의 주간브리핑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2월이죠. 2020년 달력도 이제 단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독단위지 정신으로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어붙인 세종대왕의 이야기로 주간브리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독단위지란 혼자 판단하여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뜻이죠. 세종대왕은 신하들의 말을 잘 듣는 임금이지만 세종실록을 들여다보면 꼭 고분고분한 임금은 아니었습니다. 1433년 세종은 많은 대신과 장수들이 다 반대했지만 파저강 토벌을 감행하셨고 아주 큰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도 모든 신하들이 반대할 것을 미리 알고 단독으로 수년간 비밀리에 추진한 아주 큰 성과였습니다. 실록에 의하면 세종대왕은 1448년 즉 제위 30년에 내가 여러 가지 일에서 다수의 은을 쫓지 않고 대의를 가지고 강행한 일이 잠언 많다, 수령육기, 양계축성, 행수직에 대한 제도 등은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했지만 여러 사람의 논의를 배제하고 내가 혼자 행하였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풀어보면 수령육기는 지방공무원의 장기근무제, 양계축성은 북방영토 경영방법, 행수법은 행정관료제의 탄력 운영인데 이 제도들은 모두 세종대왕께서 주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것들입니다. 실록을 보면 세종대왕의 의사결정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만장일치제고요. 두 번째는 다수결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혼자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군사와 관계된 것과 사형의 집행 여부는 참석자 모두 만장일치로 결정하셨습니다. 세제개혁의 추진에 있어서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백성들에게 그 뜻을 묻고 다수결로 처리하셨습니다. 혼자 결정하는 독단 위지 방식은 위에서 설명한 관료제 개혁, 영토 개척, 한글 창제 등 신하들의 극심한 반대로 그 결정이 흔들릴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나는 의심이 없는 것은 독단으로 밀어붙인다 하시며 반대를 무릅쓰고 끝까지 추진하여 성공시키셨습니다. 즉 세종대왕께서는 한 번 결정한 것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면 만장일치의 방법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했고 신하들이나 백성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할 때는 다수결의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하는 것이라면 기득권 세력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충분히 물어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들어본 후에 최종적으로는 반대하더라도 스스로 결단을 내려 강력하게 추진하신 것입니다. 세무사 회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세무사들은 전문가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전략도 하이엔드 전략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앞으로 우리 세무사 업계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AI, 즉 인공지능이 우리 기장시장을 대체함으로써 저가로 기장하려는 사업자들이 늘어나서 세무사들의 먹거리가 줄어들고 기장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무직원들의 지원이 줄어들어 거래처 관리가 어려워질 거라고 합니다. 사업자들의 사업 실적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게 되고 변호사 등 비회계 전문가들이 세무사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 세무사들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세무사들은 현실을 직시하여 사업자들이 조세 전문가이며 경제 전문가인 세무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비교 불가능한 전문가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는 하이엔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업자들이 어려워지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데 우리 세무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세무사들은 국민 속에 들어가 왜 힘들어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려운 사업자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의 성공을 돕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앞으로 우리 세무사들은 기장뿐만 아니라 세무면 세무, 회계면 회계, 보험이면 보험, 그리고 심지어 조세 관련 소송이면 소송, 그야말로 모든 업무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 전천후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사업자들과 국민들에게 외면당하여 살아남지 못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2018년 4월 우리 세무사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우리는 국회에서 세무사법을 개정하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했습니다.
회계학 과목이 변호사 시험에 전혀 없는 회계 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회계 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모든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으나 법사위에서 심의하지 않아 자동 폐기되었고, 새로 구성된 21대 국회에서 다시 의원 발의하여 기재위로 회부된 후 의결하는 것으로 알았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지난 11월 30일 보류되어 지금은 12월 이후 임시국회가 열리면 기재위에서 의결되는 것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이 개정안은 감정평가사회, 관세사회, 공인노무사회, 변리사회, 공인회계사회, 공인중개사회 등 6개 전문 자격사 단체들도 찬성하고, 또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회계학회 등 7개 학회도 찬성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6일과 18일에 걸쳐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하여 대국민 호소를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변호사 시험에 회계학 과목이 없습니다. 회계학 시험을 보지 않은 변호사는 회계 전문가가 아닙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시험 과목으로 검증받은 사람만 직무를 하게 하는 것이 자격사 제도의 근본 원칙입니다. 다른 전문가 단체들도 지지하고 회계와 세무 관련 많은 학회들이 지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의결해 주시기를 국회의원님들께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단합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극복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업자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합시다. 백성들의 속마음을 글로 적어 표현하도록 하시고자 했던, 그래서 우리 글을 만들어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받는 한글을 반포하신 세종대왕처럼 우리 모두 우리나라의 조세 전문가, 경제 전문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종대왕의 독단의지, 한국 세무사의 모든 회원들의 단합된 독단의지, 파이팅! 세무사TV 시청자 여러분, 세무사 회원 여러분, 원경희 회장의 주간 브리핑 그 10번째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